자, 이제 매월 승리 6호 가이드라인 영상을 시작을 해볼 건데, 소름 돋지. 내가 매호 영상마다 숫자 위에다가 쫙 이렇게 점 찍어가면서 떠드는 게 습관이 돼 있는데, 6이야, 이제. 4분의 3이라고. 3, 4분기가 지나가고 있다고. 이거 끝나고 나면 75%가 이제 끝나는 거야. 그리고 지금까지도 안 밀리고 계속 해야 되는 것을 해야 되는 시기에 해온 친구들. 생각만 하면 정말 마음 깊은 곳에서 이 어떤 존경심, 리스펙, 진짜 우러나와. 진짜야. 뭐 듣기 좋으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나도 다 뻔히 아니까. 나도 수험생활 물론 너무 오래돼가지고 너만큼 생생하게 기억할 순 없지만, 나도 알잖아. 네가 국어 말하는 게 아니잖아. 국어도 해야 돼, 수학도 해야 돼, 영어도 해야 돼, 탐구도 해야 돼, 내신도 해야 돼, 논술도 해야 돼, 또 왜 실기도 해야 돼. 할 게 졸라 많아. 또 너는 너무 어려. 뭐 19, 20, 21. 뭐 그 이상은 그 넘어가는 숫자들은 이제 굳이 얘기하지 않을게. 어찌됐든 뭐가 됐든 너는 어려. 그러니까 나보다 더 유혹에 취약할 수밖에 없어. 그리고 나는 뭐 딱히 유혹되는 것도 솔직히 별로 없긴 한데, 설령 그런 게 있어도 돈 받고 일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상당히 강한 강제성이 있어. 근데 너는 그렇지 않잖아. 네가 돈 내고, 물론 엄밀히는 너희 부모님의 돈을 쓰고 있는 거지만 어쨌든 네가 돈 쓰는 사람이니까 뭐 해도 뭐 해서 잘 되면 내 덕분, 뭐 안 하면 그냥 내가 선택해서 안 하는 거지. 뭐 약간 뭐 이런 느낌으로 그냥 해도 되는 건데도, 근데도 해야 되는 일을 해야 되는 시기에 충실히 해왔다. 어찌 보면 나보다도 난 더 대단한 것 같아. 진짜로. 그냥 뭐 진짜 듣기 좋으라고 하는 얘기 아니야. 나보다도 안 밀리고 이걸 계속 해온 너가 더 대단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 그러니까 아깝잖아. 그렇게 잘해왔는데. 이제 또 본격 무더위가 시작이 되거든. 너도 느낄걸? 지금 내가 이거 영상 찍어서 올리는 게 6월 9일인데 너도 느낄 거야. 이제 슬슬 낮에 막 그 습한 느낌이 막 올라오기 시작하고, 햇살이 막 졸라 따갑게 느껴지기 시작하고, 밤인데도 약간 좀 후덥지근한 느낌도 있고, 거기다 올해 장마가 또 존나게 길대. 왔어. 이제 왔어. 근데 금방 끝나. 난 벌써 겨울이 보여. 난 벌써 겨울이 보여. 그러니까 얘들아, 그렇게 시간이 흘러가는 거니까 잘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남은 기간에도 또 잘 그 기세를 유지해 나가시길 진짜 아주 진심으로 바란다. 알겠지? 리스펙해. 아무튼 두더지는 뭡니까? 나중에 얘기하자. 나중에. 뭐 학습 목표, 이달의 생각, 뭐 순으로 얘기하는 건 뭐 똑같고, 학습 목표는 솔직히 할 말이 없어. 매월 승리 4호나 5호나 6호나 다 이거야, 다 이거. 수능 특강 소재 연계해가지고 교재 구성하고, 7호부터 수능 완성 연계야. 아니 6호부터 반영하면 좋은데 어떻게 반영을 하냐. 지금 수능 완성이 나온 지 일주일인가 밖에 안 됐는데 불가능해. 그러니까 이해해 주셔야 돼. 수능 특강을 연계를 해둔 거고, 7호부터 이제 수능 완성 연계 들어가는 거고. 오케이? 아무튼 그리고 뭐 독서의 어떤 주요 소재들, 또 문학의 주요 작품들 위주로 이제 열심히 연계해가지고 계속 교재 구성을 해왔기 때문에 그건 똑같아. 근데 6호에서는 조금 노파심에 꼭 해야 될 말이 있어. 노파심에 해야 될 말. 그게 뭐냐면 6평 시험지, 뭐 너도 잘 알겠지. 나도 시험지 딱 처음에 이거 마이맹에서 이제 와가지고 풀어볼 때 해설이 그 라이브 강의 찍기 전에 그때 이제 시험지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막 또 기분 너무 좋았어. 뿌듯하고 안도감도 들고. 그렇잖아. 그렇게 열심히 이 책도 만들고 시험지도 만들고 막 강의도 찍어 왔는데 아무것도 안 걸려버리면 참 그것도 무한해지거든. 근데 다행히도 뭐 전체적으로 다 그냥 바로 느껴져. 강의 열심히 듣고 문제 풀어왔으면 적어도 시험장에서 뭐 낯설거나 내용이 막 어렵거나 그래서 시험을 못 치진 않겠다라고 내가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나도 그냥 파본확인 할 때는 너무, 파본확인은 아니지 나는. 시험 좋아하긴. 너무 좋았어. 근데 다 풀고 든 생각은 두 가지야. 첫 번째는 party is over. 파티는 끝났다. 끝났어. 뭔 얘기야?
평가원이 원래 그래. 이 모의고사가 수능에 비해서 확실히 좀 체감이 잘 돼. EBS를 좀 많이 진하게 연계를 해줘. 그러니까 애들은 사실 나는 그것도 조금은 답답하긴 해. 뭐 수학이 보면 아니 뿌듯할 때도 있지. 뿌듯하지. 그리고 전체적으로 특히 그 어느 때보다 이 원점수 자기가 100점을 받았다라고 쓴 후기가 이 빈도가 참 높은 이번 시험지였거든. 아니 기분 너무 좋아. 나는 뭐 니들이 딴 걸로 나한테 기쁨을 주는 게 아니야. 내 유의를 한 기쁨은, 아주 큰 기쁨은 그냥 시험 잘 봤다라는 말 한마디. 그거 말고는 솔직히 뭐 다른 거에서 내가 그런 게 없어. 좋았거든. 아주 좋은데. 근데 이제 이럴 거야. 그렇게 6평에서 뭔가 좀 이 자신감도 얻고 막 이 성취감도 얻고 좋아. 아주 좋은데 수능은 절대 그렇게 안 가. 절대로 그렇게 안 가. 원래 평가원이 모의고사에서 이렇게 체감을 EBS를 진하게 연계해가지고 막 많이 체감할 수 있게 해줘. 근데 수능으로 가면 그 어떤 거품들을 싹 걷어내고 이제 키워드 몇 개만 툭 따가지고 그냥 완전히 다른 글을 써버린다. 물론 그것까지도 감안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고, 그리고 뭐 기술의 발전과 김승리의 독함이 결부가 되면서 나는 점점 더 확신과 자신감이 있어. 뭐 잠깐 딴 얘기지만 6평 시험지를 다 보고 나서 느낀 것도 이렇게 가겠구나. 물론 직관적인 느낌이야. 뭐 나름의 어떤 근거도 있긴 하다만 전체적으로는 직관적. 그냥 그런 걸 봤거든. 그리고 올해는 원래 이전 같으면 내가 그렇게 느낀 것들을 많이 공유를 했었어. 올해는 일절 안 할 거야. 그러다가 이제 9평 끝나고 파이널로 넘어가면서 전부 다 쏟아낸다. 나는 자신 있어. 근데 뭐 그렇게 나는 노력하겠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능은 분명 체감 연계율이 많이 떨어질 거다. 네가 느꼈던 그 기시감과 즐거움과 쾌감과 이런 것들이 싹 거칠 거야. 그러니까 뭐 해야 돼? 그런 상황, 그 완벽히 정반대의 시나리오도 가정해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겸손함과 현명함이 필요한 시기다 라는 생각이 일단 스쳐 지나갔고, 시험지 다 풀고 분석을 해보면서. 그다음 두 번째의 생각은 이거였어. 여전히 매월 승리 4호, 5호에 불씨가 남아있는 소재나 작품이 많다. 그러니까 보통의 애들은 이렇게 생각을 해. 6평 기점으로 매월 승리 4호, 5호의 효용은 끝났다. 그렇지 않아. 그렇지 않아. 여전히 4호나 5호에 수록되어 있는 소재나 작품 중에 수능에 나올 수 있을 법한, 나와도 참 그럴싸한 그런 것들이 많이 남아있어. 그러니까 여전히 불씨들이 다 조밀조밀하게 이렇게 살아있다고. 근데 6평 끝났으니까 뭐 그래 지나갔어. 몰라. 이렇게 하지 말고 시간이 난다면, 특히 6월은 어쨌든 휴강 기간이잖아. 그러니까 이 정말 내신에 집중을 해야만 하는 친구들은 뭐 어쩔 수 없지만, 그게 아니라 저는 뭐 정시 파이터입니다. 저는 뭐 N생입니다. 저는 반생이에요. 이런 친구들은 6월 한 달을 잘 또 살려서 혹시 4호나 5호가 좀 밀린 게 있다. 가급적 다 풀어봐. 뭔 말인지 이해가 되죠. 다시 한번 얘기할게. 불씨가 살아있는 것들이 분명히 있다. 알겠지? 그러니까 정반대의 시나리오도 이제 가정해가면서 공부할 수 있는 현명함. 내가 원하는 거. 여전히 남아있는 불씨들을 좀 완벽히 다 꺼뜨리고 넘어가자. 이해되지? 그지? 그 정도만 얘기할게. 학습 목표는. 그 다음 이제 이달의 생각. 이거야. 끊임없이 두더지를 잡으며 전체로 부분을 찍어 누른다. 뭔 개소리입니까? 이럴 수도 있는데, 일단 요 두더지 문제부터 얘기해보자. 해봤나? 오락실 가가지고 막 망치 들고 막 때려잡는 거. 나도 어렸을 때는 좀 몇 번 해봤던 것 같아. 아무튼 이런 거지. 너 이거 한번 봐봐. 봐봐. 이게 존나 킹받게 생겼잖아, 생긴 것도. 근데 이렇게 잡으면 뭐하냐? 이렇게 잡아놨어. 또 튀어나오지, 이렇게. 그리고 이거 잡아도 딴 데서 막 계속 튀어나와. 제한 시간도 있어. 돼? 우리가 보는 수능이 딱 이렇다니까. 아니 11월 13일이라고 하는 명확한 제한 시간이 있고, 뭐 과학기술, 인문예술, 법학경제, 화법과 작문, 뭐 언어와 매체, 뭐 아유 씨발 저도 다 모르네. 이래지 그지? 그런 식이잖아. 뭔 얘기냐면 뭐 모든 일이 다 그렇다만 어쨌든 수능에 한정지어서 얘기해보자면, 특히 수능에서도 국어를 가지고 한정지어서 얘기해보자면 계속 누구나 어쨌든
어느 상대적인 거지만 문제를 안 가지고 있을 수가 없어. 그리고 그 문제를 잡으려고 열심히 막 두더지를 막 잡아. 뭐 어쨌든 많은 친구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뭐 과학기술이니까. 그러니까 하나의 예시로 드는 거다. 그래서 과학기술이 문제야. 확실히 뭐 이번 6월 모의평가도 막 과학기술이 어려웠어요. 막 등등등 뭐 그런 친구들이 있겠지. 그래서 과학기술이라는 이 두더지를 잡기 위해서 이제 망치를 들고 막 좁히는 거예요. 이제 막 과학기술만. 수능 특강 막 수능 완성 꺼내가지고 정리도 꼼꼼하게 해보고 막 관련해서 막 유튜브 영상도 막 좀 찾아서 보기도 하고. 너무 대단한 거야. 대단한 거 훌륭해 진짜. 그런 사람도 몇 없어. 어찌됐든 막 그런 것도 해보고 막 네이버 지식백과 들어가서 막 관련된 개념도 좀 보고 막 앱스키마 또 강의 들어가면서 과학기술만큼은 좀 더 꼼꼼히 신경 써가지고 공부도 하고 막 평가원 기출 쫙 과학기술만 갖다 모아가지고 쫙 한번 보면서 그래 과학기술은 평가원이 이런 식으로 글을 쓰고 이런 걸 가지고 문제를 만들고 막 이런 걸 조심해야지. 열심히 좁히는 거예요. 이 두더지 막 좁히는 거예요. 그럼 해결되나? 두더지가 한 마리니까. 야씨 이렇다니까? 과학기술 막 접해가지고 이렇게 해도 다 있었단데. 뭔 얘기지? 다 두더지 잡았나 싶은데 갑자기 여기서 쓱 인문예술 두더지가 튀어나와. 나도 있어. 너가 나는 문제 없을 줄 알았지? 약간 이렇게 튀어나와. 씨발 또 잡아. 그것도 법학 경제가 나도 있는데 막 이지랄하고 막 잡아. 그랬더니 또 문학에서 막 고전문학 막 튀어나와가지고 고전 두더지 막 이런 거 있잖아. 나도 있는데 또 막 잡고 문학 막 다 조진 것 같아. 그랬더니 막 화작, 언매, 막 선택 과목이 막 또 튀어나오고 나도 있는데 막 계속 어쩔 수 없어. 그리고 이거는 못 막아. 그냥 인간의 숙명이야. 어쩔 수 없어. 공부만 그런 게 아니라고. 뭘 하더라도 끊임없이 문제는 다 여기저기에 약간 무슨 뭐 슈레딩거의 고양이 마냥 확률적인 분포로 계속 있어. 그냥 어느 시기엔 운 좋게 안 터지거나 어느 시기에 운 나쁘게 터지고 뭐 이런 식인 거지. 문제가 없는 사람이라는 건 없어. 그러니까 11월 13일까지 계속 두더지를 잡게 될 텐데 이거에 대해서 뭔가 막 이 막연한 불안감, 막 두더지를 일소에 막 다 일소하고 싶은, 일거에 막 다 제거해버리고 싶은 그런 생각 자체를 버려. 그냥 수능 보는 당일조차도 어떤 두더지 때문에 너는 찜찜함을 분명히 계속 안고 갈 수밖에 없다. 그렇게 가는 거야. 잘못된 게 아니고 또 그렇다고 해서 그럼 쌤 어차피 다 못 잡네요. 그러니까 그냥 씨발 뭐 방치해버리죠 뭐. 그럼 이제 그냥 두더지한테 다 파먹히고 막 끝나는 거야. 아니지. 끊임없이 계속 잡아야 돼. 근데 봐봐. 지금부터 하는 얘기가 더 중요하니까. 그렇게 끊임없이 두더지를 잡아야 되는데 잡을 때 이런 마인드로 잡았으면 좋겠다 이거지. 전체로 부분을 찍어 누른다. 사실 이거 뭐랑 똑같은 말이냐면 밸런스. 뭐 비슷한 얘기는 사실 강의에서 몇 번 한 적은 있어. 요 마인드로 이 생각을 해가면서 두더지를 잡. 약간 이런 느낌? 예전에 네가 두더지를 잡을 때는 과학기술 두더지 만약. 그럼 이것만 그게 아니라 이러면서도 잠깐 딴 데 이렇게 바라보면서 잡아야 돼. 뭔 얘기냐면, 그러니까 이 그림 지겹지. 뭐 어쩔 수 없어. 이제 국어 영역 전체. 그중에 네가 생각하는 너의 가장 큰 문제가 되는 영역. 뭐 어쨌든 과학기술로 해놨으니까 그냥 과학기술이라고 그냥 가정을 해보고 예시다. 누군가는 이게 인문예술이 될 수도 있고 누군가는 고전문학일 수도 있고 누군가는 현대시가 될 수도 있고 나도 몰라. 어찌됐든 그럼 이제 여기에만 집중해서 내가 막 과학기술 공부를 열심히 잘 해놓고 약점 보완을 끝냈으니까 나는 과학기술을 무조건 잘 볼 것이다. 안 그래.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해. 뭐 예를 들자면 어떤 지문이 한 8분 정도의 시간을 너한테 쓰게끔 요구하는 수준이라고 쳐보자. 예전 같으면 12분 동안에도 못 풀었어. 근데 과학기술 두더지를 존나게 조져가지고 이제 드디어 8분 내에 들어갈 수 있는 실력이 됐어. 쌤 이제 해결되지 않을까요? 그럴까? 8분 내에 풀 수 있는 실력까지는 끌어올렸어. 쌤 그럼 6분 5분 근데 그거는 또 좀 힘들어. 그건 힘들어. 그리고 이것도 말 나온 김에 하는 건데 국어는 인생이 반영되는 과목이야. 어렸을 때부터 네가 어떻게 자라왔느냐가 그 수년에 걸친 그 데이터가 다 영향을 미친다고. 뭔 뜻인지 알아듣나? 그러니까
어렸을 때 책도 많이 보고 막 해야 될 거 그냥 성실하게 해가면서 그렇게 자라온 사람과, 근데 대다수가 그렇지 못하거든. 나도 그랬고 너도 마찬가지야. 어쩔 수 없어. 대다수가 그런 사람들이 별로 없어. 그러니까 그냥 막 1년, 반년 빠싹 하면 잘 되게, 그렇지 않아. 그리고 또 공부를 많이 한다고 무작정 오르는 과목도 아니야. 오히려 수학이나 뭐 이런 다른 과목들은 그냥 존나게 하면 어쨌든 뭐 어떤 한계가 있을지언정 오르는 건 확실해. 근데 국어는 오히려 많이 했더니 점수가 떨어지기도 해. 졸라 아주 족같은 과목이야.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런 것들을 고려를 안 하고 그냥 무지성으로 공부를 해서 그래. 잘 들어. 그러니까 뭐냐면 과학기술 두더지를 이제 8분 내에 잡을 수 있는 실력을 만들어 놨어. 오케이. 아주 좋아. 아주 좋은데 수능 시험장을 딱 갔어. 이제 과학기술 지문이 남았어. 딴 거 다 풀었고 이제 과학기술만 남았어. 시계를 딱 봤어. 예전 같으면 이 8분 남았을 때 내 실력이 12분밖에 안 됐기 때문에 나는 이거를 갖다가 풀 수가 없었거든. 엄두도 안 나고 막 박살나고. 이번엔 풀 수는 있어. 어떻게든 막 비벼보긴 하는데 결국엔 또 시간 내에 다 풀기가 힘들어질 거야. 왜요, 쌤? 8분 걸릴 거 8분 남겼으면 8분 안에 볼 수 있는 실력을 키웠으면 끝낼 수 있잖아요. 아니야. 8분 걸릴 걸 8분 주고 하라 그러면 대다수가 못해. 그게 아니라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능력을 키우는 건 당연한 건데, 그와 동시에 이걸 쓸 수 있는 시간의 파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여기에 쓸 수 있는 시간 자체가 증가하는 사람이 돼야 돼. 아이씨, 오늘 좀 안 예쁘다. 어찌됐든. 알아들어? 과학기술의 실력을 키운다? 오케이. 과학기술 두더지를 접한다? 오케이. 근데 그러면서도 이 접해야 되는 상황 자체가 좋아야 돼. 그러니까 쌤, 저 문학 자신 있는데요? 저 뭐 화작 혹은 언매 자신 있는데요? 저 뭐 다른 영역, 뭐 법학, 경제, 뭐 인문, 예술 다 자신 있는데요? 근데 자신 있으니까 거기서 30초라도 1분이라도 더 아낄 수 있는 걸 고민해가면서 전체 80분이라는 시간에서의 밸런스를 이렇게 최적으로 만드는 그런 공부를 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8분 내에 잡을 수 있는 실력을 길렀으나 8분 동안 잡으려고 하면 안 돼. 8분 동안 잡을 수 있는 어떤 그 실력을 길렀으니 한 12분 정도 가지고 이제 잡을 수 있는 사람. 그러면 8분이 아니라 7분, 6분 내에 끝나. 알아들었나? 약점이 되는 영역의 더 가중치. 여기에다가 당연히 가중치를 더 높이 두고 공부해야지. 그건 당연히 맞아. 근데 그러면서 거기에 매몰돼 버리면 안 돼. 예를 들어서 오늘 과학기술에 집중할 거야. 한 1시간 반, 뭐 하루에 3시간 공부한다고 치고 1시간 반, 1시간 40분 아주 막 진하게 공부했어. 할 거 다 했다. 혹은 뭐 3시간 동안 과학기술 몰빵. 안 돼. 하루에 10분이어도 20분이어도 30분이어도 다른 영역을 또 봐야 돼. 반드시 봐야 돼. 지금부터는 이 그러니까 독서, 문학, 선택을 골고루 다 봐야 돼. 특히 화작 언매. 그러니까 화작을 막 하루에 예를 들어서 막 뭐 30분씩 꾸준히 필요 없어. 5분이라도 10분이라도 그냥 아무거나 한 세트 뭐 기출을 떠봐도 좋고, 아니면 뭐 모의고사 같은 거, 뭐 화작, 엔제 이런 문제집도 있잖아. 그런 거 사가지고, 언매로들도 마찬가지고. 특히 언매는 뭐 말할 것도 없어. 문법은 끊임없이 계속 풀지 않으면 계속 까먹어. 그러니까 끊임없이 계속 풀어야 돼. 근데 그거를 네가 약하다고 생각하는 영역만큼 할 필요는 없지. 그러면 하루에 10분, 15분이라도 써가면서 그 공부하면서도 다시 또 저 과학기술 두더지. 그래, 씨발 내가 이렇게 공부해가지고 근데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하면 내가 시간 좀 더 줄일 수 있지 않나? 연계를 조금 더 신경 써볼까? 문제 풀 때 이런 습관을 조금 좀 더 고쳐볼까? 80분 동안 모의고사를 칠 때 내가 봤더니 아침에 좀 이 시간에 일어나니까 확실히 컨디션이 좋더라고. 아침에 이 음악을 들었더니 유치하지만 확실히 내가 좀 더 전투 의지가 막 이렇게 불타오르더라고. 뭐 이런 것들. 예열을 이렇게 했더니 좀 더 낫더라고. 그런 것들을 끊임없이 파인 튜닝, 미세 조정해가면서 이제 계속 유리한 조건을 만들 수 있어야 되는 거지. 알아들었나?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거든. 여기에 가중치 두고 더 하면서 다른 영역을 상대적으로 조금 가중치를 낮춰서 하지만 그 공부를 하면서도 어떻게 해야 내가 여기서 30초 1분을 더 세이브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해가면서 밸런스를 쫙 맞추다 보면 이게 딱 봐도 졸라 위태위태하잖아.
근데 원래 시험 이 국어 과목은 잘 보는 사람들의 특성이 그 위태위태한 균형을 수능 보는 당일까지 기가 막히게 잘 지켜. 요거 하나만 빼도 와장창 무너질걸? 실제로 이거는 뭐 사진이지만 이게 이 실제 영상이면 흔들흔들 이러고 있을걸? 그래도 묘하게 밸런스를 맞아. 이 느낌을 나도 더 말로 표현 잘하고 싶은데 나도 말로 표현하기가 좀 힘들어. 근데 분명히 알아듣는 친구들 있을 거야. 막 조금 더 신경 써야 되는 거 쓰라고. 근데 다른 것들을 빼놓고 그것만 신경 쓰다 보면 망가져. 이해되지? 그러니까 아무리 막 이 시간이 좀 부족하고 급해도 이렇게 해도 돼. 저 아침에 국어 한 2시간 할게. 오케이. 다른 과목도 열심히 돌다가 중간중간 잠깐 그래 EBS 조금 볼까? 엄매 잠깐 풀까? 뭐 인문예술도 좀 풀까? 잠깐 계속 이 밸런스, 이 하루의 공부 내에서도 이 계속 미세 조정을 계속 해나간다는 느낌. 근데 요거를 수능 때까지 계속 유지해 나가는 게 참 어려워. 심지어 이 밸런스에는 기출을 좀 더 볼 것인가, 사설을 좀 더 볼 것인가의 밸런스도 다 포함되고, 모든 게 다 포함돼. 근데 그 느낌을 잡으면 이제 고정적 1등급으로 탁 들어가면서 그 다음에 이제 100분위 100과 원점수 100점을 노릴 수 있는 사람이 되거든. 이거를 6, 7, 8 이제 3달이잖아. 9월 모의평가 볼 때까지 의 시간이 3달 동안 너 나름대로 좀 잡아봤으면 좋겠어. 이제는 왜? 꽤 할 만큼 했거든. 오르브카이스도 했어. 테시스 리듬도 했어. 앱스키마도 뭐 원 끝났지만 그래도 어쨌든 좀 봤어. EBS도 이제 수특 거의 다 끝났어. 이제 꽤 많은 걸 같이 봤어. 이제 스스로 조금 조정, 그리고 스스로 공부해가면서 너한테 뭐가 문제인지도 나름대로 이제 인지하고 있을 거거든. 이거를 미세 조정을 계속 해가면서 이 위태위태한 균형을 좀 이제 스스로 찾아놨으면 좋겠고, 9평 보기 전까지. 그리고 9평 끝나고도 이 밸런스를 못 찾은 친구들은 이제 아수라일지라도 들어가서 내가 이제 뭐 머리끄댕이 자꾸 끌고 가든 뭐가 됐든 이제 해야겠지 뭐. 나는 또 그때 가서 또 내가 해야 될 최선을 다하는 거고. 알겠지? 아무튼 얼만큼 와닿았을진 모르겠는데 내 이 뜻이 최대한 와닿았길 바라면서 매월 승리 6호 가이드라인은 마칠 거고, 아무튼 지금부터는 건강도 잘 챙겨야 된다. 잘 챙겨야 된다. 거지 같은 거 먹지 말고, 막 무슨 뭐 엽기 떡볶이 막 이런 거지 먹지 말라고. 이 맛있는 것만 참아도 굉장히 건강해져. 뭔 말인지 알겠지? 조금 아프다. 목이 근질근질. 약간 뭐 열감이 있다. 약간 좀 몸살 기운. 바로 병원. 약 먹지 말고 무조건 주사. 변수를 완벽히 통제해야 돼. 뭔 말인지 알지? 그런 식으로 또 여름을 또 잘 보내셔야 되고. 오케이? 다른 강의에서 또 만나도록 하자고.